요즘에 정보를 얻으려면 거의 유튜브를 많이 찾죠. 네, 예전에는 네이버 같은 데서 블로그나 카페에 뭔가 정성 들여서 열심히 작성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블로거지라고 광고만 이런 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실 텐데, 나이키가 최근에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 하면서 찾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사실상 우리가 또 궁금한 게 뭡니까? 나이키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아 이거 이렇게 폭락을 했네,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존버 윌리엄스 해야 되냐 이거고, 급등해서 못 사고 기다리셨던 분들, 쳐다만 보셨던 분들은 이제 매수 타이밍인가, 아니면은 이제부터 완전히 나이키가 그냥 골로 가는 건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 주가가 막 오를 때는 너무 좋아 보이고 못 사서 막 후회되고 하는데, 지금처럼 주가가 빠지면 뭔가 밸류에이션이 뭔가 비싸 보이고 안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 이렇죠. 근데 우리 채널의 스타일을 보시면은 이 앞에서 이제 개소리 짓거리다가 시간 내리려고 맨 마지막에 두루뭉실한 결론 내리는 애들 있죠. 근데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하락에도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개소리, 이런 거 절대 안 하죠. 그냥 결론부터 일단 시원하게 던집니다. 일단 나이키 가지고 계시면은 존버 윌리엄스 하시고요. 못 샀다 아직, 이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은 제가 내 최저점은 못 맞추죠 당연히. 그건 이제 알아서 자기 복이니까. 그래서 괜히 뭐 당장 방송 보고 내일 몰빵했다가 그 다음날 빠지면 열받으니까 여러 차례 나누는 거죠. 이거 분할 매수라 그러죠. 이거 가지고 한번 저점을 슬슬 잡아보는 이런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네, 이게 결론인데요. 근데 이 양반은 또 왜 이렇게 얘기했냐, 이 이유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부터 왜 이런 결론을 던졌는지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채널은 고품격 재테크 주식 전문 채널이죠. 문제는 요즘에 구독자님들의 기대치가, 재테크도 좋은데 일단 요즘에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나 좀 웃겨줘, 그러니까 아재 개그로 빵빵 좀 터쳐줘, 이런 쪽으로 기대치가 더 커지고 있어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웃기냐 못 웃기냐가 중요한 거다, 이런 댓글. 물론 저도 개그 욕심이 좀 강해지고는 있는데, 우리 채널 영상 중에서 지난 2020년 5월 14일에 제가 방송했던 내용을 캡처했던 건데, 나이키가 유통 채널을 그동안은 이제 똑같은 도매 소매 이렇게 하다가 D2C라고 하는 이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장에서 다이렉트로 쏴주는 방식으로 바꾼다. 뿐만 아니라 나이키 핏, 나이키 트레이닝 등 이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신발 치수까지 자동으로 재주고 스포츠 헬스케어 등 충성 고객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기업이 온라인 기업으로 탈바꿈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때 참 좋다, 요거 한번 투자하면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했던 요 시기고, 그리고 요건 또 작년 9월에 방송이죠. 계속 모니터링 했더니 역시 나이키 D2C 비즈니스 좋다, 성장세 강하고 어플리케이션도 잘 된다, 주가 우상향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모니터링까지 해서 방송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어떠냐? 처음에 2020년 5월에 제가 방송했을 때가 86달러였는데 지금은 이제 폭락했어도 아직 149달러. 최근에 이제 급락한 이유는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맨날 이제 피셔형 거시경제도 좋은데 종목 추천 좀 해줘,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종목 추천하면 뭐 하냐고요. 방송하고 나서 제가 사는데 저만 잘 되면 뭐 합니까?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같이 잘 돼야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그래서 지금 당장 나이키를 사라 이렇게 하면 조금 약간 늦은 감이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작년처럼 이렇게 높은 수익률 이렇게 빠르게 올라온다, 이걸 기대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래도 이제 요번에 조정이 끝나고 나면 느려지긴 하겠지만 상승 속도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빅픽처부터 우리는 살펴보죠. 단편적인 내용만 보다 보면은 이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화 및 스포츠 관련 의류라든가, 그리고 뭐 공, 장갑, 뭐 이런 스포츠 장비, 이런 게 나이키의 주력 판매 상품인데, 이런 거는 거의 필수 소비재에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운동이라는 것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왔다고 이제 옷이랑 신발 안 사야지 하면서 구두 신고 달리기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복 대신에 이제 양복에서 그대로 상의 탈의 해가지고 메리아스만 입고 그렇게 하고 러닝할 수는 없으니까, 금융위기가 와도 운동화는 신고 스포츠웨어는 입는다 이거죠. 근데 나이키가 왜 좋냐? 우리가 운동화나 옷을 고를 때 이게 조금 살다 보면 느끼는 경험이 있죠. 한번 살 때 좋은 거, 약간 더 비싼 거, 한마디로 품질이 더 좋은 걸 사야 오래 신고 오래 입는다, 요 진리를 딱 깨닫게 되는 거죠. 항상 싼 게 좀 비지떡이에요. 또 하나,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뭐 이왕 신발 사는 거 나이키 사면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썬비 뭐 이런 거에 신발에 야광도 달려있고 좋긴 좋은데, 근데 이런 걸 사면 그래도 또 전문 용어로 쪽팔리죠. 이왕 한 켤레 뭐 애들한테 사주거나 내가 신는 거 나이키 사는 게 낫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져도 나이키는 잘 팔린다는 거예요. 실제 이번 코로나 때도 약간 좀 안 팔리긴 했었는데 그 순간에는 그 다음에 다시 또
또 판매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뭐 이건 좀 이따 또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하나의 고유 명사화된 브랜드를 투자하는 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투자 수단이라 이거죠. 특히 운동화 하면 이렇게 나이키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니까 굉장히 고유 명사화되어 있는 거고, 탄산음료 하면 또 코카콜라 여기 딱 떠오르죠. 또 이게 우리나라만의 고유 명사면은 그럼 솔직히 조금 성장성도 약하고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지는데, 글로벌한 고유 명사가 된 브랜드니까 굉장히 막강한 거죠. 우리 아재분들 제 또래분들은 이제 썬비 신발 아는데 만약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브랜드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누가 콜라 사와 그랬는데 펩시나 815 콜라를 누가 딱 사와요. 그럼 바로 또 코카콜라 없어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거 먹으면 뭔가 콜라 마신 기분은 나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게 뭔가 살짝 부족해 2%.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특정한 고유 명사가 된 브랜드는 점유율만 잘 지켜나가기만 해도 장기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충분히 해지할 수 있는 수익이 나는데, 그 나이키는 뭐 굉장히 뭐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확 급등을 했고, 그럼 대표적으로 이렇게 고유 명사화된 브랜드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이 그림만 보셔도 아는데, 미연준이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발생하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건데, 하지만 또 이제 뭐 운동화라든가 콜라 이런 공상품 이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핵심 한번 요약해 드리면, 이게 그림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그거고,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핵심적으로 소비한 소비 제품들 10년 동안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아파트가 10년 동안 2배 오를 동안 소비자 물가가 20%밖에 안 올랐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부동산 사이클 잘 타가지고 부동산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건데, 그렇다고 뭐 이제 나이키를 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니까, 이제 핵심으로 다시 들어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발전해도 원하는 만큼 이렇게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신발이랑 콜라는 기계화 대량 생산이 딱 되면은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가를 그대로 반영하기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제품들 생산량 자체가 틀리니까. 여기에다가 자원이 굉장히 한정된 부동산과 달리 대체재가 충분히 많죠. 뭐 썬비도 있고 펩시, 815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유 명사 브랜드라도 물가를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이제 제품 가격을 확 올려버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체재로 이동하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빅픽처로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뭐 장기적으로 그 정도 올랐네 싶은데, 나이키는 이건 뭐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무슨 빅테크들처럼 미친 듯이 올랐죠. 왜 이렇게 올랐냐? 이건 앞서서 잠깐 설명드린 D2C부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뭐 지난 방송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한 번은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거라서 핵심만 간단하게, 뭐 그렇지만 또 자세하게 요약드리면, 일단 운동화의 경우에는 기존의 도매, 소매상을 거치는 유통 방식에서는 중간 마진이 계속 붙죠. 이건 나이키가 먹는 게 아니라 뭐 중간 판매업체, 도매, 소매상이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중간 유통을 없애고 직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판매만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유통 마진을 전부 나이키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두세 배 상승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아디다스를 제껴주면서 이렇게 주가가 한번 치고 올랐는데, 또 최근에 이렇게 수직으로 급등한 이유가 이 D2C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업의 마진율이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직 이렇게 100% D2C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 D2C 방식이 거의 뭐 100% 수준까지 계속 올라가는 동안 마진율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커져.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요런 일단 빅픽처를 알고 투자를 해야 지금 당장에 무슨 이제 공급 차질 충격 이런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빅픽처를 먼저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빅픽처의 흐름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앞으로 고유명사화된 브랜드는 맞는데, 일단 스포츠 분야에서 지금 같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핵심이 되겠죠. 뭐 앞으로 사라질 비즈니스, 뭐 내연기관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키의 경우에는 단순히 운동화, 의류 등 지금 당장 점유율이 높은 이런 일본 품목을 넘어섰죠. 그러니까 나이키 트레이닝, 뭐 스포츠, 개인관리, 헬스케어 관련 이런 어플리케이션부터 충성 고객 관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이키 하면 운동화지 요것뿐만 아니죠. 스포츠 용품 하면 나이키지, 이런 식으로 이 제품군을 계속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몇 년 내에, 또 뭐 한 10년 안에 나이키의 비즈니스 모델이 망한다? 나이키의 브랜드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반대로 오히려 점점 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유명사된 브랜드의 가치가 뒤집혀질 가능성은 적다. 점유율도 그렇게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현재까지만 딱 봐도 미국 통화량이 증가하는 구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은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배당을 제외하고라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 얘네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부터 북미 시장 점유율, 지금도 물론 가장 높지만 북미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죠. 나이키의 지역별 매출액 증가율이거든요.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 차트인데, 일단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조금씩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좀 눌렸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늘어났던 이런 그림 보이시고 계신데, 최근엔 또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인데, 공급 차질 이슈 때문에 판매가 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출 증가율이 조금 낮아진 겁니다. 정상적이었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겠죠. 여기다가 이제 D2C라는 직접 판매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영업의 마진율이 굉장히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공급 차질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러니까 북미를 넘어선 전 세계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림이 이제 나이키의 그러니까 직접 판매, 다이렉트 판매하는 이 온라인 판매의 성장률인데, 전년 동기 대비 막 59%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이제 최근에 폭락한 이유는 정확하게 뭐냐? 뭐 뉴스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나이키의 제품의 30%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로 베트남이 지금 락다운이 됐죠. 그래서 생산이 아주 멈췄습니다. 10주 이상의 생산이 밀려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정상 가동될 때도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다. 이러다 보니까 향후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단기적으로 재수 없으면 한 분기 또는 두 분기 영향을 받겠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을 한 거죠. 그거 외에 다른 이유 없냐고에 뭐 굉장히 나이키에 악재가 있어가지고 혹시 요거 때문이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들어갔다가,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거라고 하면 나이키의 매출 비중은 북미 비중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매 판매액이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고 약간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살짝 있어요. 이게 그림이 뭐냐, 미국의 의류 및 스포츠 악기 책 등 이런 소매 판매액인데요. 첫 번째 게 미국의 의류 소매 판매액 보시면은 최근 고점을 찍고 약간 꼼 내려오죠. 근데 이게 완전히 꺾여 내려가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똑같이 펼쳐질 텐데, 그리고 두 번째 스포츠 용품, 취미, 악기, 책,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탁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최근 소매 판매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급 차질의 이슈가 굉장히 또 크게 한 몫을 다 하고 있어요. 구매를 하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서 구매를 못 하는 거죠. 자주 보여드리는 미국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체들의 배송 지연 지표인데, 이게 굉장히 높아요. 배송 지연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 소리고요. 특히나 나이키의 경우에는 운동화 및 스포츠 의류 등 이런 것들은 필수 소비재예요. 그래서 소매 판매율 지수가 당연히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등락은 하게 되는데,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품목에 속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사서 써야 되는 제품인데, 그 안에서도 좀 품질이 좋은 제품을 사서 쓰는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하락한 이유는 뭐 역시나 대표적으로 베트남의 락다운에 따른 공급 차질, 이게 가장 큰 이슈일 테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제조업 전반의 공급 지연 이슈, 이 두 가지 이슈가 최근 하락의 이유가 되겠죠. 반면 이것을 제외한 기본적인 성장, 우리가 앞서 살펴본 큰 빅픽처의 이런 성장 스토리, 성장 흐름의 근거들은 하나도 훼손된 게 없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럴 때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존버 윌리엄스 하시고, 못 산 분들은 이게 전체 자산 중에서 일부만 투자해야 되겠죠. 지금 이거 외에도 성장하는 산업은 많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또 뭐 당장 몰빵하지 말고, 언제까지 이게 떨어질지는 뭐 저도 그거까지 못 맞추니까 분할로 천천히 잡다 보면 이제 저점 잡을 수 있죠. 이렇게 분할로 이제 저점 매수 들어가는 거, 이거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 결론을 던져드렸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는 계속 탄탄하게 증가하는데, 이제 공급이 부족해져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럴 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되는 거죠. 제가 영상 하단에 후원 계좌에 5만원 이상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감사하는 의미로 한 달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산업이나 종목까지 뭐 실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메일을 받아보는 피드백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후원하시고 메일 안 보내신 분 계시면은 메일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